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편안히 보내셨는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쌀쌀해졌는데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어르신들의 소중한 삶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또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정보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그 복지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 잠시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어르신들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바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거 참 답답하다 느끼시는 문제일 겁니다. 아하, 어떤 건가요? 바로 기초연금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 두 가지 제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 특히 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지, 많은 분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부르시는 이 현상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2025년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가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주제네요. 맞아요. 제 주변 어르신들 뵈면 이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나라에서 준다는데 왜 나는 그대로냐 하시면서요. 네, 그렇죠. 많이들 그러시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해 보이는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시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서 답답함도 푸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실질적인 도움을 얻어가시는 겁니다. 네. 저희가 관련 뉴스 기사, 정부 발표 자료, 또 여러 전문가 분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핵심만 쏙쏙 뽑아서요.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단추부터 끼워볼까요? 먼저 기초연금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미 받고 계신 어르신들도 많으실 테고 또 자녀분들이나 이웃에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요. 소득과 재산을 따져봤을 때 상대적으로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께 나라에서 매달 생활에 보탬이 되시도록 일정 금액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게 2008년에 처음 시작됐는데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아주 중요한 사회 안전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에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챙겨드리려는 좋은 취지의 제도인 건 분명한데요. 그럼 구체적으로요, 어떤 어르신들이 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그 기준이 있을 텐데요. 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 하위 70%입니다. 소득 하위 70%요? 네,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소득과 재산 순서대로 쭉 줄을 세웠을 때 아래에서부터 70%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아하. 그럼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오르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최대 월 34만 원 조금 넘는 금액, 아마 한 34만 2천 원, 3천 원 그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34만 원 정도요? 네, 만약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시라면 각각 받는 금액에서 20%씩 감액이 돼서요. 두 분 합쳐서 월 54만 원 후반대 정도 받으시게 됩니다. 아하, 소득 하위 70% 기준이고 금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 기준으로 월 34만 원 정도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소득과 재산을 따져본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70% 안에 드는지 알려면 뭘 봐야 하나요? 이게 좀 복잡하다고들 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옵니다. 소득 인정액이요? 네, 이게 단순히 한 달에 버는 돈만 보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 예를 들면 사시는 집이나 땅, 은행 예금, 주식 같은 것들도 전부 월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렇게 환산해서 더하는 방식이에요. 재산도 소득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손에 쥐는 현금 소득이 좀 적더라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 이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실 수도 있는 거죠. 네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이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228만 원. 네,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 이 기준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하다 보니 가장 정확한 것은 신분증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냥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다 따져서 계산하는 거군요. 그래서 소득이 별로 없는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겠네요. 꼭 상담을 받아봐야겠습니다. 네, 꼭 그래 보셔야 합니다. 자,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알아두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중요한 제도,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 특히 그중에서도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말 그대로 살아가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최후의 보루 같은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급여, 또 월세 같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한마디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지원해주는 뭐랄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종합 선물 세트 비유 좋네요. 그중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할 생계급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생계급여는 아주 직접적인 도움입니다. 어르신 가구의 소득 인정액, 이것도 기초연금처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데요. 이 소득 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보다 적을 때 네. 그 부족한 만큼을 현금으로 매달 통장에 넣어드리는 겁니다. 아, 부족한 만큼을요? 네. 예를 들어서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이 약 월 7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70만 원. 만약 어떤 어르신의 월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기준액 70만 원에 비해 50만 원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럼 그 50만 원을 생계급여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아하, 만약 소득 인정액이 0원이다. 그러면 기준액 70만 원 전액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최소 생활비 기준선이 있고 내 소득이 거기에 못 미치면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채워줘서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제 좀 명확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자 많은 어르신들의 속을 태우는 바로 그 문제. 왜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지,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현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네, 바로 이 대목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니 기초연금 준다더니 왜 내 통장엔 그대로지? 이거 완전 줬다 뺏는 거 아니야? 하고 허탈해하시거나 분통을 터뜨리시는 건데요. 맞아요. 그 이유는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작동하는 방식, 특히 두 가지 중요한 원칙 때문입니다. 원칙이요? 네, 바로 보충성의 원칙하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딱딱하고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원칙이길래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요? 첫 번째, 보충성의 원칙은 아까 생계급여 설명드릴 때 이미 살짝 맛보기를 하셨습니다. 아, 네네. 정부가 정한 최소 생활비 기준선, 그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이 있다고 했죠? 어르신의 소득이 이 기준선보다 부족하면 딱 그 부족한 만큼만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원칙입니다. 부족한 만큼만. 네, 모자란 부분만 채워주는 거지 기준선보다 더 많이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 필요한 만큼만 딱 채워준다. 보충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두 번째 원칙은 타급여 우선의 원칙입니다. 타급여 우선? 네, 이건 뭐냐면요. 만약 어르신께서 다른 법이나 제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예를 들면 오늘 이야기하는 기초연금처럼요. 네. 나라에서 생활비를 도와주기 전에 혹시 다른 주머니에서 이미 돈을 받고 계신 건 아니죠? 하고 먼저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주머니 확인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연금이라는 다른 주머니의 돈을 먼저 소득으로 잡고 그러고도 여전히 최소 생활비 기준선에 못 미치면 그때 부족한 만큼을 생계급여로 채워준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다른 데서 받는 돈이 있으면 그걸 먼저 소득으로 친다. 그럼 이 두 가지 원칙, 보충성과 타급여 우선을 합쳐보면 이제야 그림이 그려지네요.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 기초연금 금액만큼이 타급여 우선 원칙에 따라 어르신의 소득으로 잡히고 네. 그렇게 늘어난 소득 때문에 보충성 원칙에 따라 원래 받아야 할 생계급여 금액에서 그만큼이 깎여나가는 거군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그 메커니즘 때문에
줬다 뺏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야. 구체적인 숫자로 예를 들어보면 더 확실히 와닿으실 겁니다. 자, 혼자 사시는 어르신 A가 계신데 이분은 소득이 전혀 없어서 매달 생계급여를 60만 원씩 받고 계셨다고 해봅시다. 네, 소득 없이 60만 원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셔서 매달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새로 받게 되셨어요. 아주 기쁜 소식이죠? 네, 그럼요. 월 30만 원이면 큰 돈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타급여 우선 원칙이 작동합니다. 이 기초연금 30만 원이 어르신 A의 소득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아, 소득으로? 그럼 이제 보충성 원칙이 등장하죠. 원래 소득이 0원이라 60만 원이 부족했는데 이제 30만 원의 소득이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60만 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60만 원 빼기 30만 원은 30만 원만 부족하다고 계산하는 거죠. 30만 원만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 생계급여는 원래 받던 60만 원에서 새로 생긴 소득 30만 원을 뺀 3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럼 결국 어르신 A가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새로 생긴 기초연금 30만 원 더하기 줄어든 생계급여 30만 원 하면 총 60만 원 기초연금을 받기 전이랑 똑같아지는 거네요. 네, 바로 이겁니다. 정말 허탈하실 만합니다. 네, 기초연금이라는 제도의 좋은 취지가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께는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이다, 줬다 뺏는 연금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몇몇 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살펴본 한 정보 보고서를 보니까요. 2022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어르신이 약 71만 명 정도 되셨는데 71만 명이요? 네, 그중에서 무려 62만 명이 넘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셨지만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고스란히 삭감되었습니다. 62만 명이나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거의 대부분이죠. 네.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에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약 9만 명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그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생계급여는 물론이고 혹시 병원비 혜택을 받는 의료급여 같은 다른 중요한 혜택까지 못 받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아예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아예 신청을 안 하셨다고요? 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청조차 못하는 현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듣고 보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도의 원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꼭 알아야겠네요. 그럼 이게 2025년, 지금, 현재는 좀 달라졌을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데 혹시 해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2025년 현재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이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대로군요. 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식적인 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지침을 보더라도 기초연금은 여전히 생계급여를 계상할 때 소득, 그중에서도 공적 이전 소득으로 포함돼서 깎이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어르신들의 총 수급액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대로군요. 좀 실망스러운데요. 하지만 여기서 그냥 실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최근에 이 문제가 드디어 해결될 수도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오, 정말 오랫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이신 어르신들께서 이건 잘못됐다,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오셨잖아요. 네네. 그 목소리들이 드디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제대로 올라온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있었나요? 사실 이전 정부들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으로 잡지 않거든요. 장애인 연금은요? 네. 그것처럼 기초연금도 아예 소득 개선에서 빼주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아니면 기초연금 전액을 다 빼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일부, 예를 들어 한 30%나 50%만이라도 소득에서 제외해서
삭감되는 폭을 좀 줄여주자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들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약속을 했다면서요. 네, 바로 그 점이 가장 결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직접 여러 공식석상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더라도 감액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아주 명확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와, 직접요? 네. 이렇게 나라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직접 공언을 한 만큼 이 정책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래전부터 현 정부가 내걸었던 중요한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입니다. 감액하지 않겠다는 건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고 둘 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르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생계급여를 깎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요? 네. 즉,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중복지급을 허용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그 어르신 A의 경우 생계급여 60만 원을 받으시다가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그대로 60만 원을 받고 기초연금 30만 원이 추가되어서 총 9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총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네요. 정말 실현된다면 많은 어르신들께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이 있죠. 네. 기초연금 금액 자체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월 34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40만 원까지요? 네. 이건 역시 2026년에 우선 소득 하위 70% 중에서도 특히 더 어려우신 저소득 어르신들, 예를 들면 생계급여 수급자 같은 분들부터 먼저 40만 원으로 올리고요. 아, 저소득층부터? 네. 그리고 2027년부터는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액수 자체도 40만 원으로 오르고 그걸 받아도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는다니 정말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이게 아직 법으로 완전히 땅땅땅 확정된 건 아니죠. 혹시 변동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그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약속과 정부의 계획 발표는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나 세부적인 내용, 예를 들어 정확히 어떤 분들부터 언제 적용할지 등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회에서의 법 개정 절차 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 거죠. 역시 예산 문제가 있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명확하게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했고 실현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관련 뉴스나 정부 발표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기대 반 걱정 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당장 어떤 점들을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할까요? 전문가로서 실질적인 조언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몇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생계급여 외에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 다른 급여들이요? 네, 혹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 생계급여 기준을 넘게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말고도 의료급여, 그러니까 병원비 지원이죠. 아, 의료급여? 네, 그리고 주거급여, 월세 같은 거 지원하는 거요. 또 교육급여, 자녀 학비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급여들은 생계급여보다 소득 기준이 조금 더 넉넉합니다. 아, 기준이 다르군요. 네, 그래서 생계급여는 못 받게 되더라도 다른 급여들은 계속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난 이제 아무것도 못 받나 봐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셔서 다른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계속 받을 수도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둘째, 기초연금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이요? 네, 만약 지금 어르신께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신다면 나중에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일단 신청해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제도가 바뀌어서 중복 지급이 허용될 경우 그 혜택을 신청 시점 기준으로 소급해서 적용해 줄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 소급 적용 가능성? 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고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어르신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서 혹시 다른 복지 혜택,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자체에 예상치 못한 영향은 없는지 반드시 미리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섣불리 신청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무조건 신청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문가와 꼭 상담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신중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셋째,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관계인데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만 혹시 어르신께서 젊었을 때 직장 등에서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서 받으시는 국민연금, 그러니까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다면요. 아, 국민연금? 네, 그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 자체가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깎인다고요? 국민연금 때문에? 네. 이걸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오늘 다룬 생계급여 삭감 문제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복잡하네요.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혹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기초연금도 받으시는 어르신이라면 이 점도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도 있다. 이것도 알아둬야 할 부분이군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문제, 이 두 가지는 다른 거라는 점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네. 2025년에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룬 기초연금 생계급여 문제 외에도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해 새롭게 생기거나 내용이 좋아지는 다른 복지 혜택들도 있습니다. 오, 어떤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께서 배우고 싶으신 것을 배울 때 쓸 수 있는 노인 전용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라고 하죠. 이게 새로 생겨서 1인당 연 35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요. 와, 35만 원이요? 네, 또 어르신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3천억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복지주택도 늘어나는군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복지 정보들이 나오니까요. 평소에 뉴스나 주민센터 소식 등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마지막까지 알찬 조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속을 태웠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희망적인 변화의 가능성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당장 모든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있다는 점은 어르신들께 큰 위안과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도 있고 불확실한 부분도 남아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미리 알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어르신들의 답답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시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하고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정보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재미있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친구분들이나 이웃 어르신들께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라고 꼭 좀 알려주시고요. 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던져드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것처럼 제도는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정말로 모든 어르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 우리 사회는 또 어떤 준비를 더 해야 할까요? 앞으로 이 과정을 계속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웃음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